더가웃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외국인 전력 공백이 남긴 정적 속에서 베테랑과 루키 모두가 그때 좌타 외야수 한 명이 조용히 유니폼 단추를 채우고 들어왔고 화려한 과거 대신 지금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눈빛만 들고 있었다. 첫 배팅 케이지에서 그의 스윙은 짧고 간결했으며 공의 마지막 움직임을 끝까지 보려는 지연 타이밍이 인상적이었다. 라인 드라이브 각을 고집하는 배트 궤적이 반복되자 코치진은 화려함보다 적응 속도에 점수를 줬고 팀은 작은 약속부터 쌓기로 했다. 그는 강하게보다 정확하게를 택했고 빠른 공에는 밀어치며 변화구에는 버텨 카운트를 길게 만드는 루틴으로 투수의 리듬을 흔들었다. 실패를 다루는 태도도 분명했다. 루킹 삼진 뒤에도 배트는 조용히 내려놓였고 동료에게는 릴리스 포인트와 구종 호남만 짧게 공유됐다. 수비에서는 다이빙보다 경로를 단순화했고 어깨과시 대신 중계 위치에 맞춘 원바운드로 실수를 줄이며 이닝의 누수를 막았다. 상대 선발의 초구 성향을 읽어 첫 공을 치거나 의도적으로 늦추어 파울을 끌어내는 선택이 늘어나자 뒤 타순의 출발이 가벼워졌다. 벤치는 점차 조용한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고 감독의 메모장에는 짧지만 굵은 체크가 늘었으며 작전 회의의 문장도 더 간결해졌다. 팀이 원한 것은 새 상징이 아니라 새 기준이었고 그는 자신의 범위를 넘지 않는 기본기로 그 기준을 매 이닝 새겨 넣었다. 관중의 환호가 폭발적으로 커지지는 않았지만 병사를 피하는 주루와 정확한 송구가 점수를 늘리는 가장 빠른 기림을 보여주었다. 임시라는 단어를 지우게 만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이었고 필요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감독의 단호함이 신뢰를 낳았다. 그는 성적을 과장하지 않았고 실패도 변명하지 않았으며 오늘의 어긋난 스윙을 오늘 밤에 버리고 내일의 첫 타석을 새로 설계했다. 그 결과 팀이 얻게 된 것은 한 선수의 반짝임이 아니라 회복력의 언어였고 디테일을 숙달한 사람이 집단의 속도를 바꾼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상대의 연구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그는 스트라이크 존 경계와 어프로치를 더 세분화할 것이며 팀은 그 변화로 득점 공식을 재정의하려 한다. 스카우팅 리포트가 두꺼워질수록 그는 타석 설계를 단순화했다.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은 투수는 첫 공부터 라인 드라이브로 압박하고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는 유형에겐 한 박자 늦춰 파울로 끌어가며 투구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체력을 소모시켰다. 1대1과 2대2 카운트에서 배트가 나가는 기준도 코칭 스태프와 합의했다. 높은 포심은 지양하고 바깥쪽 낮은 공엔 밀어치기를 기본으로 하며 3대1에선 그린라이트가 나도 의도 없는 장타 스윙은 금지한다는 룰로 흔들림을 줄였다. 좌완을 만나면 스탠스를 반뼘 닫고 손목 각도를 눕혀 스위핑 슬라이더의 말림을 방지했다. 앞발 타이밍은 홈플레이트 앞쪽 반 발자국에서 고정했고 배트는 끝까지 뒤에 남겨 공의 마지막 흔들림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주루는 화려함 대신 정확도를 택했다. 리드폭은 투수의 첫발 동작 습관을 기준으로 미세 조정하고 일루 코치의 손신호를 단순화해 스타트와 슬라이딩 각도를 일정하게 가져가며 병살 위험을 체계적으로 낮췄다. 득점 공식을 바꾼 건 작은 타구였다. 1사 3루에선 희생 플라이를, 무사 1루에선 우측 땅볼로 주자를 진루시키는 선택을 우선했고 런다운 상황에선 과감히 시간을 벌어 뒤 타자의 타석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팀의 기준을 맞췄다. 수비에선 시프트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타구 분포 지도에 맞춰 첫 스텝 지연을 줄였고 깊은 타구엔 각도 유지로 여유를 만들었다. 중계와 커트오프의 정확도가 올라가자 실점 기대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상대가 바깥 유인구를 늘리자 반대로 좌중간으로 밀어치는 빈도를 높였다. 강한 당김의 유혹을 자제하고 스윙 궤적을 얇게 가져가며 라인 드라이브 확률을 유지하자 투수는 결국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연속 안타보다 연속 출루의 가치를 팀에 설득한 것도 그였다.
볼넷이 점수를 만든다는 단순한 사실을 실행으로 증명하자 7번 타순의 폭이 넓어졌고 상위 타선의 회전 속도도 체감될 정도로 빨라졌다. 포수와의 정보 교환은 짧고 정확했다. 이닝 사이 30초 회의에서 투수의 릴리스 높이와 변화구 분포를 공유해 다음 타석의 선택지를 줄였고 그 결과 벤치의 사인도 덜 복잡해졌다. 원정 낮 경기에 대비한 루틴도 세밀했다. 수분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시야의 선명도를 끝까지 끌고 가며 결정적 타석에서 미세한 인사이드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도록 시선의 흔들림을 통제했다. 기자석의 숫자가 적더라도 내부 평가는 분명해졌다. 계약이 아니라 역할의 지속 가능성이 화제가 되었고 임시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문장 밖으로 밀려났다. 남은 과제도 숨기지 않았다. 자완 파워피처 상대로는 샘플이 적다는 점을 인정했고 실패를 빠르게 기록지에 옮겨 데이터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다음 대면의 성공 확률을 끌어올렸다. 후반기는 상대의 대비가 더 촘촘해지는 시간이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 경계의 해석과 어프로치 변주를 더 세분화해 대응할 것이고 팀은 그 변화에 맞춰 라인업을 재배치하며 클러치 상황의 선택지를 재정의하려 한다. 그의 임시 꼬리표가 떨어진 순간은 드라마가 아니라 회의실에서 결정됐다. 감독과 운영진은 수치보다 반복을 보았고 같은 선택을 같은 타이밍에 실행하는 신뢰를 계약의 언어로 바꿨다. 서명 직후 그는 자신의 역할을 더 좁혔다. 중심이 되려 하기보다 공백을 메우는 퍼즐 조각이 되겠다고 못 박았고 라인업의 균형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 클럽하우스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젊은 타자들은 어프로치 노트를 공유했고 베테랑은 상대 배터리의 습관을 덧붙였으며 분석팀의 리포트가 처음으로 모두의 언어가 됐다. 감정이 올라가는 클러치에서 그는 루틴을 줄였다. 배트의 출발점을 반뼘 낮추고 손목의 지연을 최소화해 배럴존에 오래 머물게 했고 결과보다 재현 가능성을 우선했다. 원정 연전 동안 체력 분배를 위해 타격전 루틴을 이틀 주기로 나눴고 하체 드릴과 시야 안정 훈련을 교차 배치해 시소처럼 흔들리던 타이밍을 고정했다. 상대팀의 대비는 더 집요해졌다. 바깥 유인구와 하이 패스트볼의 조합으로 라인 드라이브 각을 깨려 했고 그는 밀어치기 빈도와 번트 위협으로 카운트를 되찾았다. 수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선명해졌다. 코너웨어와 중계수 사이의 원바운드 높이를 사전에 합의했고 송구 판단이 빨라지며 추가 진루 허용이 크게 줄었다. 미디어는 화려한 성적표를 찾았지만 팀은 다른 것을 보았다. 위기 뒤 첫 타석에서의 선택과 병살 위험 상황에서의 스윙 궤적 그리고 이스트라이크 이후의 볼넷 가치였다. 벤치는 불필요한 사인을 덜어냈다. 포수콜과 코치 사인이 겹치는 구간을 정리하고 타석 계획을 경기 전 미팅에서 가볍게 고정해 현장에서의 수정만 허용했다. 그는 실패의 해석 속도가 빨랐다. 땅볼 2개면 탄도 문제로 간주하고 배트각을 미세 조정했으며 헛스윙이 늘면 시퀀스 예측을 버리고 반응형 선택으로 전환했다. 팬들의 반응은 조용했지만 꾸준했다. 환호 대신 믿음을 쌓는 유형의 경기력이 표를 만들었고 홈의 분위기가 버틴다에서 한다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팀이 얻은 건 선택의 기준이었다. 누가 치느냐보다 어떻게 치느냐를 묻는 질문과 큰 한방보다 확률의 합을 택하는 기준이 라인업 전반에 퍼졌다. 후반 레이스는 더 거칠 것이다. 그는 자완 파워피처 샘플을 늘리고 구속대별 어프로치를 세분화하며 팀은 그 변화에 맞춰 클러치 매트릭스를 재설계할 준비를 끝냈다. 상대 스카우팅이 촘촘해질수록 그는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공을 고르고 칠 기준을 숫자가 아니라 반복으로 고정했다. 초구를 쉽게 던지는 투수에겐 첫 공부터 라인 드라이브로 압박했고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는 유형에겐 파울로 끌며 구종의 폭을 좁혔다. 바깥 유인구가 늘자 손목에 각을 세워 밀어치기의 궤도를 유지했고 유혹적인 인사이드 패스트볼은 당김 대신 깊게 끌어들여 중전으로 뚫었다. 좌완의 스위핑 슬라이더 앤 스탠스를 반뼘 닫아 배럴 시간을 늘렸고
하이 패스트볼 대응에선 시선 높이를 늦게 올려 배트가 일찍 깨어나는 것을 막았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스윙을 얇게 가져가 파울의 생존 시간을 늘렸고 볼넷의 가치를 팀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보더라인은 끝까지 보도록 합의했다. 분석팀과의 회의도 달라졌다. 숫자를 나열하기보다 투수별 첫 세공 시퀀스만 기억하고 예외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음 타석 계획을 수정했다. 수비에서는 첫 스텝 지연을 최소화하고 깊은 타구는 각도를 유지해 여유를 만들었으며 중계수와 원바운드 높이를 사전에 맞춰 추가 진루를 지웠다. 주루는 과감함보다 예측을 택했다. 투수의 첫 발동작 습관과 포수의 프레이밍 타이밍을 함께 읽어 스타트 폭을 결정했고 병살 위험 구간을 체계적으로 피했다. 원정 연전 동안 체력 분배를 위해 루틴을 이틀 주기로 단순화했고 낮 경기에는 수분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시야의 흔들림을 줄였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 스윙을 바꾸기보다 타석의 질문을 바꿨다. 무엇을 칠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를 먼저 정하고 카운트를 자기 편으로 끌어왔다. 상대가 포수 코를 바깥쪽에 고정하면 좌중간으로 출구를 만들었고 시프트가 깊으면 반대 방향 땅볼로 주자의 가치를 높였다. 실패의 해석 속도는 팀을 가볍게 했다. 땅볼 2개면 탄도 조정으로 결론 내리고 헛스윙이 쌓이면 예측형 접근을 접고 반응형으로 즉시 전환했다. 더가웃의 언어도 바뀌었다. 누가 치느냐보다 어떻게 치느냐를 묻는 문장이 기준이 되었고 큰 한방의 기대보다 확률의 합을 선택하는 쪽으로 전략이 정리됐다. 그는 영웅을 자처하지 않았지만 기준을 남겼다. 경기의 리듬을 읽고 작은 선택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선수는 결국 라인업 전체의 속도를 바꾼다. 후반 레이스가 거칠어질수록 이 단순함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는 존의 경계를 더 세분화하고 팀은 그 변화에 맞춰 클러치 운용을 재배치할 준비를 끝냈다. 관중석의 반응은 폭발보다 지속이었다. 홈에서 작은 출루와 정확한 송구가 반복될수록 박수의 간격이 좁아졌고 불안하던 이닝의 공기가 천천히 안정됐다. 응원단의 리듬도 달라졌다. 장타를 기다리는 구호 대신 루틴을 존중하는 구호가 늘었고 세밀한 주루가 성공할 때마다 내야석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여졌다. 미디어의 헤드라인은 화려한 기록을 찾았지만 기사 본문은 어떻게 이겼는가로 이동했고 그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얼굴이 되었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길지 않았으나 재생수의 그래프는 완만하게 우상향했고 짧은 클립 속 집중의 표정이 팀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상징으로 굳어졌다. 원정에서도 변화가 보였다. 초반에 뒤처져도 벤치의 표정이 급하지 않자 원정석 응원이 길게 이어졌고 후반 역전 설계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스폰서십 회의의 언어도 바뀌었다. 노출 지표만이 아니라 경기 운영의 성실성이 브랜드와 맞닿는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고 클럽의 메시지가 단단해졌다. 어린 팬들은 그의 유니폼을 찾기 시작했다. 별명이나 이벤트보다 기본기라는 단어가 입에 올랐고 작은 플레이의 가치가 새로운 팬문화로 번역됐다. 팀 내부 콘텐츠도 실험을 시작했다. 타석 계획을 공유하는 짧은 보드 토크가 인기를 얻었고 데이터와 현장의 언어가 겹치는 지점을 보여주며 구독 유지율을 끌어올렸다. 캐스터의 해설 톤이 낮아졌지만 밀도는 높아졌다. 과장된 기세 대신 반복 가능한 선택을 설명하는 문장이 늘어나면서 중계의 신뢰감이 커졌다. 라이벌전에서는 효과가 더 분명했다. 번트 위협 한 번의 내야가 흔들리자 경기 흐름이 바뀌었고 그 한 장면이 다음 홈 경기의 예매 속도를 가속했다. 무엇보다 관중이 배운 것은 호흡에 길었다. 한 타석이 끝나도 다음 타석을 위한 질문을 남기는 경기력이 팬의 집중을 붙잡았고 그 집중이 수치를 바꾸었다. 선수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지만 서사가 붙었다. 조용한 기준이라는 표현이 퍼지자 팀의 승리 공식도 조용히 표준이 되었고 과장 없는 드라마가 완성됐다. 시즌이 길수록 이 서사는 더 안전하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작은 선택의 합의 승률을 지키고 클럽은 그 균형을 마케팅과 운영의 공통 언어로 삼았다.
이제 남은 일은 지속 가능성이다. 그는 루틴의 미세 조정을 이어갈 것이고 팀은 그 리듬을 라인업 운용과 팬 경험 전반에 고정해 성과의 변동폭을 줄이려 한다. 후반 레이스는 피로와 변수가 동시에 몰려오는 구간이다. 그는 루틴의 뼈대를 지키되 하루 단위 미세 조정으로 컨디션의 파동을 줄이려 한다. 타석에서는 존 해석을 다시 쪼갠다. 초구 관찰 비중을 올리되 스트라이크 퍼스트 유형에겐 첫 공 스윙의 허들을 낮춰 경계볼을 주저없이 라인 드라이브로 바꾼다. 좌완 파워 피처 대응은 두 갈래다. 닫힌 스탠스로 배럴 시간을 확보하고 손목 각을 낮춰 스위핑 계열의 말림을 줄이며 하이 패스트볼에는 시선 상승 타이밍을 늦춘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엔 생존 우선이다. 얇은 스윙으로 파울을 늘려 투구수를 끌어올리고 볼넷의 가치를 팀 기준으로 재강조해 보더라인은 끝까지 본다. 수비의 목표는 화려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첫 스텝 지연을 줄이고 중계수와의 원바운드 높이를 고정해 추가 진루를 체계적으로 지운다. 주루는 위험 회피가 핵심이다. 투수의 첫 발동작과 포수의 프레이밍 타이밍을 함께 일거리드 폭을 미세 조정하고 병살 구간의 선택을 사전에 합의한다. 벤치 운영은 단어를 줄인다. 포수 콜과 코치 사인의 중복을 없애고 타석 계획은 경기 전 회의에서 한 문장으로 고정해 현장에서는 수정만 허용한다. 원정 낮 경기에선 시야 관리가 성패를 가른다. 체온과 수분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인사이드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도록 시선 흔들림을 통제한다. 미디어의 요구와 내부 목표를 분리하는 것도 과제다. 기록의 과장보다 반복 가능한 선택을 보여주는 편집을 유지해 서사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 데이터팀과의 공조는 더 촘촘해진다. 투수별 첫 세 공 시퀀스와 투구 구속대별 성향만 핵심으로 요약해 케이지 앞에서 바로 다음 타석 계획으로 번역한다. 슬럼프가 올 때는 스윙을 바꾸기보다 질문을 바꾼다. 무엇을 칠까보다 무엇을 버릴까를 먼저 정하고 하루 안에 작은 성공을 쌓아 회복 곡선을 앞당긴다. 라이벌전의 클러치에서는 확률의 합을 택한다. 번트 위협과 반대 방향 타구로 수비를 벌려 투수가 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다음 타자의 선택지를 넓힌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는다. 기준을 남기려 한다. 기준은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라인업 전체의 속도를 바꾸고 시즌이 길어질수록 안전해진다. 결론은 단순하다. 과장은 지우고 정확을 반복하면 문장은 승리로 이어진다. 그 문장을 매일 같은 획으로 쓰는 선수가 있다면 팀의 서사는 흔들리지 않는다. 남은 길은 긴 호흡의 문제다. 그는 내일도 같은 질문으로 타석에 설 것이고 팀은 그 질문을 공동의 언어로 삼아 플레이오프로